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읽어보려고 해요. 아프다는 것에 관하여. 앓기, 읽기, 쓰기, 살기. 매이지음. 페이지 137. 병이 준 것.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진실은 좀 더 단순하다. 그들에게 행복은 건강에서만 온다. 아프다는 경험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차원과 측면에서 부정적인 것이다. 아픈 시간은 인생의 낭비이며 뒤처지는 시간이다. 아픈 사람은 상실만을 경험한다. 아프다는 것에 어울리는 서술어는 하지 못한다, 이루지 못한다, 잃다, 빼앗기다, 놓치다이다. 또한 병자도 아프지 않은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느낄 거라고 의심 없이 가정하며 그렇기에 동정하고 안타까워한다. 물론 여기에 덧붙여 두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의 연민은 분명 병자에게 너무도 필요하고 고마운 것이며 때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동아줄과 다름없음을. 그러나 내가 하고픈 이야기는 병자가 생각보다 불행하지 않으니 마음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팠거나 아픈 사람들에게 진실이 단순하지 않다는 뜻이다. 고통스럽지만 고통뿐만은 아니라는 이야기. 아프다는 경험이 무의야 태행이 아니라는 이야기. 앓기가 앓기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아프다는 경험이 전부 부정적인 게 아니라면 거기 무슨 좋은 점이라도 있다는 건가? 우리에게 익숙한 투병기의 서사를 떠올려 보다. 그 앞부분에서 병 진단의 충격과 치료, 회복 과정의 지난한 괴로움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던 저자들이 결말에 이르면 거의 어김없이 건강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거나 과거를 반성하며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병 경험의 긍정적인 차원을 언급하지 않는가? 투병기 서사는 진단, 치료, 회복, 일상 귀환으로 흘러갈 때가 많고 그렇다면 당연히 질문들이 뒤따를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말은 병에서 살아남아 건강을 되찾은 사람이 이제 안전한 곳에 도착해 숨 돌리며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다시 말해 이제 좀 살만해졌기에 하는 소리. 또 병이 나은 사람의 만용. 어쩌면 병이라는 실패를 겪었다는 사실을 포장하는 자기 최면이라든지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처럼 애써 밝게 마음을 먹으려는 자기 기만이 아닐까? 하지만 나 자신이 아프고 난 후에는 좀 다르게 읽게 된다. 나는 그 저자들이 이미 잘 확립된 서사 구조의 진부한 결말에 기대어 자신의 표현하기 어려운 상충하는 진실들을 말하려 애쓰고 있지 않나 한다. 언어 전문가인 병자, 즉 작가들의 말과 글에서도 양가적인 진술은 드물지 않다.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한 수전 손택은 처음엔 공황과 동물적인 공포를 느꼈다고 하면서도 사뭇 다른 결의 이야기도 한다. 병은 내 삶에 엄청난 강렬함을 부여했고 그런 강렬함은 즐거운 일이었다. 죽을 것을 아는 건 환상적인 일이다. 정말로 일들의 우선순위가 생기며 그걸 따르는 게 자신에게 대단히 중요하게 된다. 손택이 골라 쓴 형용사들을 보라. 즐거운, 환상적인, 그 의도한 아이러니를 감안하고 봐도 놀라운 단어 선택이다. 워낙 걸출한 인물이라서 이렇게 대담한 발언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만이 아니다. 시인 엠보이어는 치료가 어렵고 예후도 좋지 않은 종류의 유방암 진단받고 치료받으면서 글을 썼는데
거기 담긴 언어는 내가 읽어본 질병 이야기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쓰라리다. 이런 엔보이오조차 그리움을 말한다. 기분이 별로일 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그리워할 일은 결코 없으리라는 생각하지만 계속 존재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내려주고 미래에 대한 전망 없이도 삶을 날카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력과 위태롭게 유지되는 모든 생을 복시로 바라볼 수 있는 순수함을 선사하는 그것을 당신은 실제로 그리워하게 된다. 몇 겹의 이야기를 함축하는 시인의 문장에서 보이어는 그것을 그리워한다고 말한다. 무엇을? 암세포? 항암 치료의 괴로움? 경제적 공경은 분명 아닐 터이다. 손택과 보이어 두 사람 모두 즐거운 환상적인 그리워한다라는 죽을 뻔한 일을 묘사하는 말로는 낯설고 모순되는 단어들로 질병 경험의 다른 측면, 죽음 앞에서 강렬해지는 삶, 선명해지는 시야를 도드라지게 한다. 평생에 걸쳐 서서히 시력을 잃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는 시각장애 때문에 자신이 짧은 소품밖에 쓸 수 없으며 그건 글쓰기는 어렵다기보다 불가능하다고 눈먼 작가로서 겪는 어려움을 고백하지만 한편으로 눈먼이 선물이었다는 것을 과격하도록 긍정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책과 밤을 동시에 주신 하나님의 훌륭한 아이러니. 그가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쓴 축복의 시라는 시의 일부다. 이 시에서 보르헤스는 책과 밤, 즉 도서관의 수십만 권의 장서, 그리고 실명을 자신에게 주어진 두 가지 선물로 받아들인다. 그로부터 20여 년 후의 강연에서도 보르헤스는 눈먼이 준 선물이라는 아이디어를 되풀이하면서 그토록 사랑했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을 잃었기에 새로 얻은 것들이 있었다고 말한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앵글로색슨어 아이슬란드에 대한 나의 보잘것없는 지식, 수많은 식구에서 느꼈던 기쁨, 모두 어둠의 선물이었습니다.